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섹션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이해, 두 번째 섹션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표, 세 번째 섹션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내용, 이렇게 총 세 가지 섹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회복지학 학습 단계가 중요합니다. 체계적 접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크게 가장 먼저는 기초학습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은 방법론 학습 단계, 그 다음은 분야론 학습 단계, 마지막은 통합적 학습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학습 단계에는 사회복지 개론이나 인간행동, 조사론 등등 이런 과목들이 있고, 이 과목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 방법론으로 넘어가죠. 방법론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 등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분야론으로 넘어간다. 분야론에서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 여성, 장애인 등등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통합적 학습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오리엔테이션,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의해 두 번째는 사회복지 5대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는 20세기 초 30년 동안 사회사업이 전문적으로 발달을 해서 의료사업, 정신의료, 학교사회사업, 가족사회사업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면 이런 4개 분야에서 전문가 협회를 구성해서 단번에 통합적 설치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 5대 방법론을 제시를 했죠.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인 개별사회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기술론인 집단사회사업, 세 번째인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 조직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전통적 사회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조사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행정론까지 들어와서 5대 방법론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지 간의 5대 사업으로는 가족복지, 교육문화, 자활사업,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 조직이 있고, 복지 간의 3대 기능으로는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사회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직 2급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1급도 이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을 보시면은 1교시 일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 기초 과목이 되겠습니다. 2교시에는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방법론에 대한 시험입니다. 3교시에서는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 이것 또한 방법론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1급 시험은 방법론을 아냐 모르냐 시험이기 때문에 실천 현장, 분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1급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이해 중에 사회복지 3대 자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식, 기술이 있습니다. 바틀렛이라는 학자가 이 세 가지를 최초로 정의를 내렸는데, 가치가 가장 높은 개념이죠.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이게 가치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또 방향이 설정되죠. 그래서 지식에는 이제 1급 과목에 나왔던 그런 개입 전략, 실천 이론 이런 게 되겠고요. 기술론에서는 이제 사례 관리에서 사정, 정보 파악 등등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기술이라 말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섹션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은 이해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개념이 필요해야 되겠죠. 도대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개념이 뭐냐? 바로 배운 지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런 개념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의 특성인 실제적 상황 속에서 실습생의 실천적 지식, 기술, 가치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습생의 목적은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다음에 실습생 자신의 능력, 한계 이런 걸 통찰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복지기관마다의 구체적 기능이라든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학습할 수 있겠죠. 또 클라이언트 체계의 욕구를 바르게 또 인식하고 욕구가 무엇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사회복지 실전 과정을 습득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실습을 하다 보면 타 학교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실제 경험도 경험하면서 동료애도 키우고 예비 사회복지로서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중요하죠. 이 목표에는 크게 Pulse in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속 인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이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따라져서 환경까지 변화가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복지의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의 개선인데 이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거는 결국 관계의 질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누구랑 식사를 하고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관계의 질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것이 목표 설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 중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은요,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실전 현장이죠. 가서 직접 본인이 실습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경험하는 과목입니다. 이걸 경험으로써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 과목 중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 바로 현장 실습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이론이나 기타로는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과목이고 현장 실습을 이수하지 않으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습 현장에 가셨을 때는 실습 일지, 실습 과제, 실습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등기 발송까지 잘 하셔서 자격증 발급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함에 있어서 실습생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실습 현장에 가서 실습을 160시간, 120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냥 시간을 그냥 채우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가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이라고 배우셨죠.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는 믿음, 확신, 신념입니다. 내가 이번 현장 실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비 사회복지에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이 분야에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실습을 임하는 사람과 그냥 자격증 한번 따볼까 아주 마음 자세부터 태도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실습을 임할 때 이 마음가짐이 뭐냐면 첫 번째, 출근할 때는 항상 출근 시간 10분 전에 미리 가세요. 실습 기간에. 그리고 도착을 하면 간단히 주변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습 중에는요, 동료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든 개인 전화, 잡담 이런 것들 좀 삼가시고 또 핸드폰 너무 보지 마시고 또 기간의 규정을 잘 따르고 또 아침에는 반드시 출근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크게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간에 있어서는 절대로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는 주어진 시간은 실습생은 직원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이란 마음들 가지고 공석이나 사석 때 상사를 비평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장과 용모에 있어서는 명찰 착용을 하고 단정한 복장, 노출이 심한 옷, 사치스러운 옷,
귀걸이, 반지 이런 걸 피하고, 그 다음에 뭐 손톱, 용모 단정하게 해야 되겠죠. 짙은 화장, 매니큐어, 진한 향수를 좀 피하고, 특히 손톱 관리, 노인복지 가셨을 때 아동복지 되게 중요합니다. 손톱이 너무 길면은 아이들 이렇게 딱 손잡거나 어르신들 이렇게 잡을 때 막 피부가 빨갛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도 항상 단정하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섹션에서는 이제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습, 우리에 대한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법,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내용이 우리 서사평 교재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겉표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이제 목차가 쭉대로 이제 하나둘씩 서류를 완료하면서 책 제본을 만들어서 그 제본을 또 서사평 교육원에 우편발송하는 게 중요하죠. 그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첫 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명을 쓰시고, 실습 기간 주소 쓰시고, 기관 전화번호 쓰시고, 본인 성명 쓰시고, 실습 지도 교수는 손종근 딱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2는 제가 여러분 실습이 다 끝날 때, 채점할 때 도장을 찍기 때문에 요 인자는 가만 놔둡니다. 이제 요 내용이 목차입니다. 목차. 총 11가지가 돼 있죠. 뭐 타기간 실습 일지를 보더라도 보통 목차가 18개, 많으면 25개. 서사평은 딱 11개로 굉장히 준수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도전할 수 있고, 이 11가지만 순서대로 잘 정리해가지고 제본을 완성하는 겁니다. 목차 1번 슈퍼바이저 수락 확인서, 목차 2번 사회복지 현장 스키가 선정 확인서 4번, 3번 실습 지도자 자격증 4번 또는 프로파일. 요 파란색이 된 거는 여러분이 특별히 준비 안 하셔도 기관에서 다 챙겨드리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원본을 취합하시고, 이 실습 일지 책을 제본할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원본을 갖다 넣는 겁니다. 복사본이 아닙니다. 단 선정 확인서 2번은 4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회복지 현장 실생의 자세, 요거는 출력해서 그냥 끼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서사평 실습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5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계획서, 요거는 이제 실생이 작성하는 거고요. 6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출근부, 이것도 이제 학생이 작성하고 기관에서 결제해주고. 7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 이것도 이제 실습생이 작성하는데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8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일지, 이제 이게 중요하죠. 120시간 하신 분들은 15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60시간은 실습 회기가 한 20회 되겠죠. 아무튼 실습일지 목차에 맞춰서 8번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서가 있습니다. 서사평 중간평가서는 1번하고 2번 그 2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사회복지 현장 종결평가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번에 실습 지도교수 방문 관련 자료 해서, 이제 제가 실습 지도교수니까 제가 여러분 실습 기간에 방문했을 때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방문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게 11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호까지 하면은 이 목차가 완성되겠죠. 이 순서대로 원본 취합해가지고 제본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